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비롯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미안보협의회 주요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서우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한미 동맹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 협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앞으로 추진 방안을 협의한 겁니다. 한미는 올해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의미를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2022년을 목표로 미군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한 서욱 장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핵심 의제였던 전작권 전환을 놓고 이 한미 두 양국이 좀 진전된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의제에도 없었던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 협상을 압박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성명에서도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성명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성명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 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 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안보협의회 개최 전 미국 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견을 취소하자고 양해를 구했고 한국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신형 ICBM 공개를 했는데 미 정부가 반응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발악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간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2년 넘게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런 입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 미 본토를 향한 위협을 높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간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넘어서는데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핵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으니 그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871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09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14만 명을 넘었고 인도는 730만 명, 브라질은 514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신규 사망자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HO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2주 정도 지나면 항상 사망자도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매일 5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현재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이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건당국자의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점차 증가하는 위협은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이라면서 특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옴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금요일인 그 다음 날도 직장을 쉬기 때문에 주말까지 나흘간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실내에서 추수감사절 만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러시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000명대에 돌입하면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두 번째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의 벡토르 센터가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인 에피박 코로나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도 러시아가 세계 처음으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마찬가지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신도 1단계와 2단계 임상시험만 한 뒤 3차 임상시험을 건너뛰고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스푸트니크 V는 4만 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도 주민 4만 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유럽 상황 볼 텐데 유럽은 아쿠아일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 휴가철 끝나고부터 계속 확산이 되는데 그 기세가 꺾이질 않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은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점점 뚜렷해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프랑스에서는 14일 하루 2만 2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프랑스 당국은 확산세가 심한 지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통행을 최소 금지하는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곳은 파리, 마르세유, 리옹을 비롯한 대도시 8곳입니다.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와 같은 확산 속도라면 조만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차 대유행 때인 지난 봄처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파티 금지와 식당, 술집 야간 영업 제한을 담은 새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네, 우려했던 가을철 재유행이 뚜렷해진 미국과 유럽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